안녕하십니까, 김근호입니다. 자, 오늘도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매 이야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진실의 방으로. 이제 보통 경매장에 출품된 차량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매장에 차량이 출품되는 이력에는 총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고시장에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도 사실 이력을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뭐 렌트 이력이 있는지, 어떤 뭐 부할 이력이 있는지, 개인 차량인지, 1인 신조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경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출품 리스트라고 하는데 일반 분들은 보시지 못하시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출품 리스트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그때 이제 그 리스트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 차량에 대한 이력이라는 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력이 총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렌트 법인, 리스 법인, 그 다음에 자가 법인, 자가 개인, 요렇게 4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크게. 뭐 업무 법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4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렌트나 법인, 이제 리스 같은 이력이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왜 이런 차량들이 대부분 경매장에 굉장히 많이 출품이 되거든요. 자, 현대글로비스와 AJ 셀카 옥션, 롯데렌탈 오토옥션 이렇게 3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메이저급 경매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기업이기도 하죠. 여기 이런 회사들은 렌터카 회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간이 만료되거나 주행거리가 좀 많거나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 렌트 회사에서는 경쟁력이 없죠. 그럼 이런 차량들을 어떻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고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거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경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 이력이 끝난 차량들과 리스 이력이 끝난 차량들이 대거 출품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가 법인과 자가 개인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 법인은 어떤 거냐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토벨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통 내가 타는 차량을 팔려면 이제 뭐 중고시장에다 연락을 해보고 그 사람이 와서 견적을 내보고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또 동일합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매입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경매장에 출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매장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현대글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 차 팔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을 하면서 링크도 걸어드릴 건데요. 내 차 팔기라는 코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내 차를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행 사항을 다 기재를 해놓고 차량은 이제 경매장에다가 이제 등록증과 인감증명서만 한 통 해서 경매장으로 보내시게 되면 다음 해당 경매장에 경매가 있는 날에 그 차량이 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가라는 거를 이제 정하는 난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시를 줘요. 지금까지 이 정도 차량이 얼마에 낙찰이 됐고 어느 정도 시작가를 정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적는데 보통 이런 자가개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 좀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 누구나 그렇잖아요. 살 때는 조금 어떻게 해요? 저렴하게 사고 싶고 팔 때는 어떻습니까? 좀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시작가를 좀 높게 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개인과 개인 거래가 아니고 그쵸? 되팔기 위해서 차량을 낙찰받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가격이 비싸다면 유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가개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유찰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니까 혹시라도 리스트를 받아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매장에 이런 차량들이 출품이 되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렌트와 리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렌트나 이제 리스에 관련된 차량들은 보통 우리가 렌트라고 생각하면 아무나 타는 차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사고가 났을 때 대차하는 렌트,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요즘 뭐 소카도 있죠. 원데이 렌트라고 하는 어디인가 놀러 갔을 때 그 공간 안에서 타다가 다시 이제 반납을 하고 오는 그런 렌트카를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렌트는 또 다른 종류도 있어요. 개인 렌트는 개인적인 어떤 신용도가 있는 분들, 일단은 뭐 법인 회사에서 쓰는 이제 렌트카 차량도 있죠. 물론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중역들이 쓰는 어떤 회사에서 주는 회사차가 있겠죠. 리스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법인을 운영하지만 비용을 털기 위해서 이런 렌트와 리스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아무나 막 타는 렌트와 법인에서 사용했던 업무용으로 썼던 차량들이나 아니면 임원들이 썼던 차량들, 그리고 개인이 렌트를 했거나 리스된 차량들이 각자 갖고 있는 차량의 상태는 약간 다릅니다. 자, 우리가 중고차를 사려고 했을 때 이런 이력을 보는 게 뭘까요?
차량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보험 이력이라든지 1인 신조라든지 이런 어떤 소유주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밀접한 연관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한 가정에서 차가 한 대가 있는데 성인이 4명이에요. 그럼 4명이 그 한 차량을 같이 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관리가 잘 된 차량, 개인이 관리를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개인적으로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엔진 오일을 갈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그게 막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그 기간 동안 아예 안 갈았던 건 아니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법인 렌트나 개인 리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빌려줬던 그 회사에서 엔진 오일이나 이런 소모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기간이 끝나서 그 고객이 인수하면 좋은데 인수를 안 할 경우에는 그 차량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매장에 출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상품화가 되려면 차량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야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차량 관리라는 건 별게 없죠. 제때 엔진 오일 갈아주고 오일류 갈아주고 소모품 교환해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일반 분들은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법인 차량들 같은 게 놓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모닝 같은 경우나 어떤 K5 같은 중형급 차량이나 소형급 경차 같은 경우도 렌트 이력이 있죠.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K5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데서 많이 타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렌트는 좀 꺼려하는 대상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대형 차량으로 올라갈수록 고객분들이 어떠냐면 렌트 차량을 선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6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 렌트 차량을 선호해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 법인에서 쓰는 렌트라든지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못 하죠. 그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 탈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들은 기사를 두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이 차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것들을 그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관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차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수리가 되고 또 바로바로 시정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대형차 렌트카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막 타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만 딱 보더라도 딱 느낌이 와요. 아시잖아요. 주행거리가 많은 부분들도 있고, 그쵸? 내 차가 아니다 보니까 막 탈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력이라든지 보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차가 뭐 1인 신조냐 누가 갖고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그 차가 갖고 있는 성능이나 그 차에 대한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차량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매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이력이 있는 차량들, 개인 차량들, 뭐 1인 신조 차량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뭔가 어떤 그 차량을 볼 때 한정적인 시각보다는 어쨌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검수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력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차량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